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만약에 적용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배우자는 처벌 조항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럼 또 어떤 결론을 이원석 총장이 내더라도 또 정치권의 또 공방, 갑론을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민주당이 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처벌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상 지금 보면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금지는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입법 미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인지 여부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추가 안 되는 지금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데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논쟁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조사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일단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뭐 그러한 차원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특검이 하든 뭐 검찰이 하든 법이 없는데 뭘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특검이라고 뭐 특별히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하건 특검이 하건 결론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뭐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윤 대통령 서면 조사, 서면 신고 얘기도 하던데 명품백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청탁금지법 그 앞으로 뭐 고발인 소환 예정,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두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최 목사 그리고 고발인 뭐 이런 소환 예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소속 기관장에서 서면 신고해야 되는 이 부분도 앞으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얘기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은 검찰 수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점쳐지죠. 근데 오늘 김진욱 대변인 여당의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김민전 당선인인가요? 여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될 김민전 교수가 삼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일고의 가치가 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해야 할 이유도 또 해야 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김민전 당선인께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저희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할 문화, 뭐 물타기부터 배우셨는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그 정도로 가름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논평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300만 원짜리 특검이다. 그럼 뭐 금액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병우 의원님. 네. 현직 뭐 영부인이라는 단어 안 쓰더라도 김건희 여사 있고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과 장신구 구매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고 김혜경 여사는 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국고 손실 의혹으로 보면 이거 3억 원 이상 특검 역제안한다. 최병우 의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들여다볼 필요니까. 근데 김민전 당선인의 저 주장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그래 맞아 하는 호응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나 다 저런 구매 의혹이 있었고 저 부분에 관해서 당시 청와대나 아니면 이재명 그 대표 쪽에서 옹호하고 두둔하고 덮어뒀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김진욱 대변인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 문제란 말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한 하나의 원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옛날에 이것까지 다 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른바 뭐 물타기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김준욱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뭐 민주당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에서 뭔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야말로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향한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국면이 이성적인 국면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민 지금 이화영 특검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그게 이성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한편에서는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아하. 이 국면 자체를. 예. 이미 뭐 특검으로 해서 이 전국 자체는 거의 뭐 지금 뭐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으로 온갖 특검이 다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화영 특검도 하고 조민 특검도 하고 뭐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렇게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은 특검으로 맞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략적 고려도 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세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아마 이걸 거예요. 옷 장신구 구매할 때 뭐 잠시만요. 저만 비춰주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옷과 장신구 구매 의혹은 뭐 관봉권이라고 하는 그 뭐 특활비로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옷 장신구였고 법인카드 의혹 이런 건데 아니다. 이건 뭐 물타기 아니냐 전형적인. 지금 중요한 건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 명품백 의혹부터 들어봐야 된다. 글쎄요. 삼김여사네. 다 공교롭게 성의도 김씨네요. 삼김여사 특검 제안한 비례대표 당선인 김민전 당선 얘기. 근데 어쨌든 이런 미묘한 시점에요. 일단 미묘한 시점에 검찰총장도 엄정하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오늘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그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두 분 신임 정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한 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이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정수석 임명이 됐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셈인데요. 최병우 의원님. 근데 대통령이 오늘 말 중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직접 풀 문제다.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부활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강조하는 그 와중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직접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사실 그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이 역할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뭐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 문제,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사실은 그 각종 인사에 대한 검증도 하죠. 그다음에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또 민정비서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문제도 민정수석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울산시장 그 뭐 하명 수사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 사법 리스크 문제는 역시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든 김건희 여사 문제든 간에 예.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민정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기자들의 관점은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고 윤 대통령은 그 문제는 내가 설명해야 될 문제지 민정수석을 시켜서 내가 그걸 방어할 일이 아니다. 지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년 뒤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그 어쩌면 정점에 거의 있을 무렵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는 게 오해를 받기에는 아주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정수석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병우 의원 말씀은 검찰의 잔뼈가 굵고 그리고 송경호 서울지검장도 신임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다면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 또 본인 배우자 수사 개입에 대한 의혹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얘기를 그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야당이 아니더라도 민정수석도 또 공약을 일단 안 만든다고 했다가 만드는 뒤집은 셈이 됐기 때문에 뭐 그 그런 말씀하신 거죠. 거죠. 아니 그 부분은 뭐 오늘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